있었습니다.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의 몰락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장모의 구속, 부인의 수사, 자신의 수사, 그리고 가파르게 떨어지는 지지율. 많은 시민들은 한때 언론에 비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습에 열광됐지만 하기사 정치락도 윤석열을 정의로운 검사라고 유튜브로 방송하며 응원을 했을 정도로 과거 많은 시민들이 그를 열렬히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응원했던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후보의 민낯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역대급 대통령 후보 중 비리 의혹이 이렇게 많은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윤석열은 모든 의혹에 대해 거짓말이다, 네거티브다, 그런 적 없다 이런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윤시본 후보의 이런 모습에 더욱더 시민들은 실망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롱거리로 전락해 시민들의 안주거리가 되고 있다는 오마이뉴스를 보면서 브리핑을 안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고등학생마저 윤껌을 씹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예측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미래, 아이들은 나의 스승. 서부원 기자의 글입니다. 주제를 보면 120시간 노동, 밀란 등 낙원 퍼레이드의 아이언 실세. 요즘 아이들끼리 모이면 마치 약속이라 한 듯 꺼내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윤석열. 윤석열 후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거론되고 인기가 있으니 말입니다. 안주일인가 아시죠? 안주. 예, 안주입니다. 안주. 예, 도롱의 대상으로 전략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셨어요. 아이들의 대화 역시 기성세대끼리 나누는 대화 주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에 아예 무관심한 아이들조차 윤석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종일 포탈에 그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 아이는 힘있는 자들의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윤석열을 보면서 얻은 첫 번째 깨달음이다 라고 했는데요. 아이들은 검찰총장이 가장 높은 자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검찰총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반론에 한 아이가 비웃음으로써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피식, 설마 대통령보다 검찰총장이 이 아닌가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가 비웃음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청와대를 몇 번이나 압수수색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100여 차례 또 압수수색하고 온 세상을 아예 탈탈 털었죠. 그러니 고등학생들이 봤을 때 검찰총장이 가장 높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죠. 그의 대권을 향한 욕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반문 정서에 기댄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그가 대선 후보로 나선 결정적 계기였다 라는 점에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아이는 서울대법대 출신에다 사법고시 부수의 경험이 풍부해서 권력욕의 원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서도 상당히 세련된 분석이 나왔네요. 윤석열은 작다가 공인하는 우리 사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이력에 넘사벽이라 혀를 내둘렸다고 하는데요. 윤석열의 부모는 모두 내놓으라는 명문대의 교수였고 윤석열 역시 당시 최고 학부였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신라대로 치면 송골인 셈이죠. 그러나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지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지만 대통령의 자질은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근거로 최근 그가 쏟아낸 황당한 말을 꼽았습니다. 예, 개변을 꼽았네요. 수준이 너무나 저급하다라고 됐습니다. 저급하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정치락을 눈팅을 분명 할 거라 생각합니다. 수준을 올리셔야 됩니다. 저급하다고 합니다. 또 한 아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120이라는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가로 사이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네요. 또 한 아이는 평생 검사로 살아온 그가 검사의 업무를 기준 삼아 전체 노동 현장을 이해한 것이다 라고도 해석했습니다. 대구 밀란 발언도 마찬가지다. 그의 입만 쳐다보는 기자들 앞에서 대구 시민의 코로나 대응을 칭찬하기 위해 애꿎은 다른 지역을 폄훼하는 수련을 한 것이다. 우와, 이게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수준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남아있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펼 때마다 맨 첫 줄에 보이는 이름, 바로 윤석열. 어느새 그는 아이들 사이에서 정치인 중에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오명으로 더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덩달아 윤석열이 몸담고 있던 검찰까지 이제 아이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이 내년에 선거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기성세대의 그것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애려 편견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생각지도 못한 면을 일깨워준 만큼 엉뚱하면서도 순수한 그들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할 충분한 역량이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윤석열 후보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 정도인데 거의 모든 국민들이 윤시원님의 민낯을 이제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윤석열과 그 가족에 관한 검증의 깊이가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볼 때에 저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란 간단히 말하면 허구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말합니다. 이번에 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의 아내인 줄리 김건희 씨 회사에 전시회 이력 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한 까르띠에 소장품전에 대해 김건희 씨가 전시회 이력을 도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의 첫 전시라고 홍보하고 있는 까르띠에 소장품전이 실제로 코바나 컨텐츠는 물론 김건희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바나 컨텐츠는 홈페이지에서 2008년 4월 22일부터 80여일간 덕수궁 미술관에서 진행된 까르띠에 소장품전이 자신들의 이력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해당 까르띠에 소장품전은 미술관과 까르띠에가 공동 주최한 전시이며 코바나 컨텐츠와는 관련 업무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측은 코바나 컨텐츠가 해당 이력을 홈페이지에 기재한 것에 대해 최근 3, 4년간 코바나 컨텐츠 측에 전시 이력 삭제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경희는 국가기관이 주최한 대형 전시회를 일부러 도용해 자신들의 전시 큐레이팅 포트폴리오로 둔갑시키고 허위 이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도대체 김씨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도저히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김경희 씨는 자신의 모든 이력들을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학력도 논문도 모두 거짓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본인 회사의 큐레이팅 포트폴리오도 거짓말로 도용을 한 것입니다. 이름도 바꾸고 외모도 바꾸고 삶의 궤적도 바꾸고 도대체 이 사람의 삶 속에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리플리 증후군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김건희의 현재 언론에 드러난 삶 자체만으로도 볼 때에 항상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며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으며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새로운 이력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인생의 껍데기를 겹겹이 거짓으로 쌓아온 것입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남편인 윤석열도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충 말을 얼버무리거나 상황과 때에 따라 말을 바꾸기 때문에 입만 열면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주 120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거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구가 아니었으면 밀란이 일어났다거나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모든 말이 결국 자신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타인에 대한 공감대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거짓이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잘못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김경희도 그 남편이 검찰총장이라는 것만으로 그동안 엄마 최씨와 함께 벌여온 일들을 보면 실로 끔찍합니다. 사기를 쳤다기보다 그냥 강탈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대택 씨의 일이 그렇습니다. 윤석열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남용한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총장이 없었죠. 이런 자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짓말로 싸운 삶은 결국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가 그의 아버지 박정희의 이름까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탄핵까지 당한 것은 결국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이 쌓아온 명박산성도 결국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박근혜와 함께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은 그저 개인
인간의 농담 정도로 끝날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가 되는 일들입니다. 저들의 마지막 도착지가 결국 어디로 향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점점 커다랗게 드러나는 거짓들, 그것이 적폐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은 모든 어둠을 밝히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냅시다. 깨어있는 시민들입니다. 동양대 장경욱 교수님 다들 아시죠? 최근 조국 정경심 교수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향인 풍기에 오랜만에 다녀오니 옛 생각이 정말 많이 났는데요. 늘 지나치던 낯익은 동양대학교, 풍기 사과, 소백산 풍기 온천 등이 보였는데 앞으로 영주 풍기에 주기적으로 들러 장경욱 교수님과의 뜻깊은 일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지역 내 청년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수도권의 많은 고민들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인데요. 지역 소멸, 청년 소멸,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과제입니다.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상황에 지역균형 발전 문제는 누가 한두 명이 관심을 가진다고 혹은 대통령만의 의지만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거창한 변화를 불러오지 못할지라도 작은 돌 하나 놓는 정도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풍기를 비롯해서 전국의 초중고 강연을 다니는 중이고 전국 어디서든 불러만 주시면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영상을 올리지 못했네요. 아무튼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윤석열 씨가 대구 밀란 내가 만든 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설픈 해명을 해서 또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엄청나게 역풍을 맞은 주 120시간을 비롯해서 대구 밀란 발언에 대해서 심지어 보수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밀란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물었는데 이에 당연히 네티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통령 후보가 자기 생각 없이 종론 분열성 거친 언어를 막 찔러놓고 자기가 지은 말이 아니란다. 세상의 모든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말을 사용한 사람에 있는 건데 무슨 말을 만든 사람을 따지고 있는 거냐. 대구를 칭찬하는 건 좋은데 왜 다른 지방까지 끌어들이면서 비하하고 폄훼하냐. 이걸 지적한다는 거고요. 이해로도 꼴사납다. 상상 이상으로 바닥인 인물이다. 본인이 안 만들었으면 참모가 만들어준 거 읽었다는 거냐. 모든 게 남 탓이다. 심지어 윤석열 곧 금방 갈 거다. 쫄리랑 내가 한 말 아니다. 이런 댓글까지도 많은 추천을 받게 됐습니다. 어설픈 해명이 불러온 윤석열의 실책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결국엔 다자도 양자도 밀린다며 냉정해진 여론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 심지어 양자는 물론이고 다자까지도 10%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지지율 위험 공개 진단 나온 윤석열 흔들리는 야 대장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언론에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보도할 정도면 윤석열 씨가 얼마나 지금 실제로 위기에 직면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지금 최재형 아닙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억지로 띄우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재형입니다. 윤석열과 비교되는 여의도 직진. 그러면서 심지어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는 칭찬에서 배신자 프레임, 최재형 입당에 약오른 여당, 180도 돌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데 이 땅에 약올라서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는 겁니까? 이렇게 네티즌 반응을 보더라도 광범위 인재 등용 차원에서 최재형 씨를 감사원장에 임명했는데 배신을 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정치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개인이 정치를 한다 만다 문재인 정부를 배신했다 이 차원을 넘어서 감사원의 신뢰 자체를 그 뼈대 자체 근간을 흔들어버린 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감사원과 검찰의 신뢰를 완전히 흔들어버린 이들에 대해서 더더욱 비판이 갔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현 정부를 배신하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어설픈 정치질을 해서 비판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작 최종 수혜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사람이면 애초에 감사원장을 왜 간 겁니까? 자격 미달인 거고요. 이러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파렴치한 인간이라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감사원장이 됐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게다가 이 불로 인해 안철수가 사라졌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씨는 지지율이 4.9%로 5%대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안철수 씨 자체가 저는 아주 황당할 따름이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정치가 복수심과 고집으로만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도 한 번씩 어그로를 시전하던데 잊혀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참 애잔해 보일 정도다. 한마디로 윤석열, 최재형 이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옛 생각에 젖은 안철수 씨가 어떻게든 존재감 표출해보려고 계속해서